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우리 올 수 있냐면, 광속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뭔지 보자. 이 광속은 일정하다. 이 속도가 바로 뭡니까? 속도가 V는 델타 T분의 델타 X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이만큼의 거리가 이만큼 있다면 여기서 델타 X예요. 그래서 여기서 X1, X2가 있다면 델타 X는 X2에서 X1을 뺀 거죠. 그 다음에 델타 T는 뭡니까? 여기서 T1, T2예요. 델타 T, T2 빼기 T1. 거리의 간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간격을 뭘로 나눕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근데 광속은 일정하다는 게 이상한 이유가 뭡니까?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갈릴레이 변환에서 도저히 이상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때요? 여기 있는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A 기준계에서는 델타 X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델타 X입니다. 델타 X. 그래서 이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누는 게 속도죠. A 기준계의 속도예요. B 기준계의 속도는 뭐냐? B 기준계의 속도는 우리 조금 전에는 좌표계가 이렇게 있었어요. 좌표계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X1이면 이놈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가는 동안에 기준계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X2라면 X1은 이게 X2 프라임이라면 X1 프라임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옵니까? 이 기준계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가 X1 프라임이었는데 이놈이 여기쯤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X1 프라임 여기쯤 오는 거예요. 그래서 A 기준계에서 볼 때는 델타 X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B 기준계에서 볼 때는 어때요? 여기 하나 찍었는데 아까 찍었던 놈들이 또 이렇게 오니까 요게 델타 X 프라임이에요. 델타 X 프라임. 근데 델타 T는 어떻습니까? 델타 T는 여기서나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A 기준계에서는 델타 T분의 델타 X고 B 기준계에서 V 프라임은 델타 T는 같고 델타 X 프라임인데 델타 X하고 델타 X 프라임하고 비교하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떤 놈이 더 커요? 여기서 보면 어떤 놈이 더 커요? 델타 X가 더 크죠. 델타 X. 근데 델타 T는 어떻습니까? 이 놈을 델타 T 프라임이라고 쓴다면 델타 T 프라임 이건 같아요? 틀려요? 이거 같죠. 그러면 이놈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근데 실험에 의하면 광속은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거지. 야, 이거 어때요? 이게 좀 이상하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까? 어떻게 된다면? 그래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이 시간이 여기 달라진다면 그렇죠? 야, 시간이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A 기준계하고 B 기준계하고 시간이 달라진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뭔가? 근데 우리 보통 속도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 광속에서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광속이 지금 느끼기에는 여기서 시간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인가? 지금 A 기준계하고 B 기준계하고 우리 시간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진짜 같을 이유가 있는가? 왜 시간이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 먼저 시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시대 때 이미 획기적으로 다른 생각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시간이란 당시까지는 막연히 따로 학문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히
어디서나 어떤 기준계에서나 다 똑같이 가는 것이 시간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을 정의할 시간이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뭐가 뭐냐고, 특히 물리에 나오는 물리량을 뭐가 뭐냐고 물어보면 좀 복잡한 건 대답하기가 쉽죠. 우리 속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속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그다음에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거리도 잘 알고 시간도 잘 아는 건데 그거에 비가 속도다니까 속도는 잘 모르는 거였다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운동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운동량이 뭐예요? 운동량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운동량이라고 하냐면 질량에다가 속도 곱한 것을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질량 잘 알고 속도 잘 아는데 두 개 곱한 게 운동량이래. 그러면 그럴듯하죠. 근데 시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시간 이건 뭐 너무 잘하는 거라 더 잘하는 걸로 설명하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은 설명이 오히려 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 더 기본되는 양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더 기본되는 양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차선책을 찾습니다. 차선책이란 뭐냐면 그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만 있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얼마라고 하는 측정하는 방법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시간을 알았다. 그래서 여기에 시계가 엄청 정밀한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로 10이라는 눈금을 가면 그건 10만큼 지나갔나 보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기본되는 물리량을 기본되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작적.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시간이란 우리가 얼만큼 흘렸는가 하는 것은 시계로 측정해서 알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시계로는 똑같이 1시간이 지났더라도 이 1시간이 엄청 긴 시간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엄청 짧은 시간일 때처럼 느낄 때도 있죠. 이거 시계가 없다면 그런 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계란 뭐냐? 시계란 뭐냐면 자연현상 중에서 믿을 만한 현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을 만한 현상이냐면 시간 간격이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믿을 만한 현상.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주기현상이라고 합니다. 주기현상, 주기운동. 어떤 것이 주기운동을 하는데 이 주기운동은 뭐냐?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운동을 반복할 때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어야지 돼. 확신할 수. 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보통 이런 걸로는 그 똑같은 거 알기가 힘드니까. 자연적인 현상은 나의 생각하고는 감정하고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거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리라고 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감정이 들어가면 어때요? 기분에 따라서 이거 막 바뀌죠. 기분에 따라서. 꼭 시간만 그러는 거 아니 다른 것도 그래요. 뭐 춥다 덥다 이것도 어때요? 춥다 덥다도 이거 온도계가 없으면 춥고 덥고가 이거 구별하기 힘들죠.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을 때고 찬물에 넣었다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고 이게 온도 느끼는 게 영판 다르죠. 온도계가 있어야지 이게 객관적으로 알지. 온도계. 그러면 온도계를 보면 믿습니다. 내가 손으로 넣어보면 잘 못 믿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알려면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가 있어야 되는 시계란 뭐냐? 믿을 만한 주기운동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잘 없었으니까 뭘 이용했습니까? 지구의 자전운동을 이용했던 거죠. 하루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똑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구의 자전운동 가지고 그 하루 가지고 시계하는 거 믿을만 합니까? 못합니까? 사실은 하루가 시간이 좀 바뀌죠. 오랜 기간 있으면 바뀝니다. 또 하나 믿을 만한 게 뭐였습니까? 믿을 만한 게 뭐였냐면 요새는 그런 거 요새도 있습니까? 시계 이런 시계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 왔다 갔다 하는 시계죠. 이게
궤종시계인데 이 궤종시계가 요 왔다 갔다 이거 뭐 하냐면 이게 바로 주기운동 이용하는 겁니까? 이게 이 시계는 이게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눈곱씩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뭘 이용했느냐? 주기의 등시성을 이용한 거죠. 주기의 등시성. 진자의 등시성. 진자의 등시성은 이 뭐냐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일정하다는 거죠. 주기가 뭐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뭐만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줄의 길이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뭐 붙였냐 이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떠느냐. 진자가 이렇게 떨 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하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하고 길이는 똑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하고 하나는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주기를 TA라고 그러고 조금 왔다 갔다 할 때 이걸 TB라고 할 때 TB 요 놈의 2배라면 그러니까 요 진폭이 요 진폭의 2배라면 TA하고 TB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요 진폭이 요 놈의 2배면 TA가 TB의 2배겠죠? 고개 끄덕끄덕하지. 진자의 등시성이란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나 조금 왔다 갔다 하나 시간이 같다 이거예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오래 있으면 진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기도 하죠. 만약에 이게 주기가 다르다면 이렇게 막 틀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나 이 주기가 똑같아요. 이게 진자의 등시성. 갈릴레오가 발견한 겁니다. 이게 시계의 이용이다. 진자의 등시성. 궤종시계 하는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도 궤종시계 많이 있지만 요놈하고 따로따로 가지. 요거 이렇게 멈춰놔도 이거 갑니까 안 갑니까? 이때는 이제 이거 이용하지 않는 게 무엇이에요? 뭘 이용합니까? 여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코르츠가 들어있죠. 결정체에서 어떤 준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결정체에서 에너지 준위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결정체. 이렇게 주기 현상을 이용해서 시계를 이용하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계를 하나 고안을 했습니다. 바로 A 기준계하고 B 기준계가 시간이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계만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같은 빠르기로 가는지 늦은 빠르기로 가는지 궤종시계로는 좀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정밀해야지 돼. 진자의 등기성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믿을 만한 시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분야는 사실은 왜 상대성 이론을 왜 이렇게 뉴턴 때는 왜 몰랐느냐.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극한적인 경우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당시로는 아인슈타인 당시만 하더라도 상대성 이론을 확인하려는 실험 장치를 만들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실험은 전부 다 어떤 실험이냐면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사고 친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뜻이 머릿속에서 실험하는 겁니다. 모든 원리를 머릿속에만 하고 이 원리에 맞게 실험이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원리만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실험해 보는 게 아니라. 왜? 진짜 실험하기에는 이게 안 되니까. 그때 바로 A 기준계와 B 기준계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 시계로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사고 실험. 그게 바로 빛시계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빛의 광속이었지. 그래서 빛을 이용하자. 어떤 시계 하면 좋겠습니까? 등시성만 하면 되겠어요. 등시성. 그러니까 주기현상. 주기가 일정히 유지한다는 것만 하면 되겠어요. 이 빛시계는 어떻게 생긴 시계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시계. 아까 여기 궤종시계 이렇게 밑에 있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1초씩 간다고 그랬는데 이 시계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시계가 딱 시계바늘 이렇게 있는데 시계바늘이 어떻게 가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기에는 거울이 2개 있습니다. 거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거울 1개, 여기 거울 1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계가 한 눈금씩 언제 가냐? 빛이 여기서 빛을 발사해요. 갔다가 와 여기 오면 한 눈금 턱 갑니다. 또 갔다가 와 한 눈금 턱 갑니다. 또 갔다가 와 한 눈금 턱 갑니다. 주기가 뭐예요? 주기가 빛이 여기 갔다 여기 오는 시간 이게 주기입니다. 이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같아요? 안 유지될 것 같아요?
이 주기가 아주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이 시계로 아주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아, 좋았어. 이걸로 시계 만들면 좋겠어요. 시계. 자, 이 빗시계를 가지고 A 기준계와 B 기준계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빗시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A 기준계에 있는 시계와 B 기준계에 있는 시계가 똑같이 가는지 다르게 가는지 보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A 기준 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시계 여기 딱 이렇게 있어요. 지금 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시계를 어디서 보냐면 A 기준계와 B 기준계에서 보는 겁니다. 두 기준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볼 때 이 시계가 가는 시간하고 여기서 볼 때 이 시계가 가는 시간이 다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하고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자, 똑같은 시계를 봅니다. 똑같은 시계. 근데 똑같은 시계를 우리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 A 기준계와 B 기준계가 뭐였어요? A 기준계와 B 기준계는 한 기준계에 대해서 다른 기준계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한 기준계에 놓습니다. 자, 여기 A 기준계에다 이렇게 놓겠어요. A 기준계에다가 B 시계를 이렇게 놨어요. B 시계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B 기준계에서 봅니다. B 기준계에서 본다는 건 시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B 기준계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B 기준계에다 시계 놔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시계는 이쪽으로 가죠. 자,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자, 이 시계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L이라고 그랬어요. L. 이거를 A 기준계에다가 놔뒀어요. A 기준계에다 놔뒀어요. 그러면 A 기준계에서의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니까 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간 거리가 2L이지. 근데 빛의 속도는 얼마예요? C. 그러면 C분의 2L이 바로 A 기준계에서 본 주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마다 눈금이 하나씩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B 기준계에서 봐요. B 기준계에서. B 기준계에서 보면 이놈이 어쩌고 있습니까? 가고 있죠. 가고 있어요. 자, 여기 이런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시계가 이렇게 움직여요. 난 여기서 보고 있어요. 처음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이렇게 가는데 A 기준계에서 보면 일로 가고 있죠. 근데 B 기준계에서 보면 시계가 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빛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일로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또 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B 기준계에서 보면 시계가 움직이니까 여기서 아까 그린 걸로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B 기준계에서 본 똑같은 시계의 주기입니다. 똑같은 시계를 B 기준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하고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참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 이건 B 기준계 봐도 같아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 B 시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이용하냐면 갈릴레이 변환의 생각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가 달라지냐면 광속은 일정하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빛시계 실험을 하되 뭘 이용하냐면 어디서 보나 광속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C분의 1이 주기가 같게 돼 있어요. 대신 어떠냐면 빛이 더 빨리 갑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간 거리는 2L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간 거리가 어떻습니까? 2L은 요거의 2배인데 요거는 어때요? 요 놈 했을 때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깁니까? 짧습니까? 길지요. 길어요. 따라서 간 거리가 더 길지요. 간 거리가 더 길어요. 그 주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더 길게 나오겠지. 더 길게. 근데 옛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때는 빛의 속도가 더 빨라져야 돼요. 더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주기가 같지만 자, 우리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빛의 속도는 안 변한다. 불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TB는 TA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더 길어진다는 뜻은 뭐예요? 주기가 더 길어진다는 시계인데 주기가 더 길어졌다. 이 뜻은 뭡니까? 이게 시계가 1초씩 가는 간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길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시계가 더 빨리 간다는 뜻입니까? 더 느리게 간다는 뜻입니까? 더 느리게 간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움직이는 시계를 보면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움직인다는 뜻은 A 기준계와 B 기준계가 있으면 시계를 보는 겁니다. 자기 기준계에 있는 시계는 똑같아요. 자기 기준계. 어떤 분이 자기 기준계에 있는 시계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남의 기준계에 있는 시계를 보면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A가 B 기준계에 있는 시계를 봐도 느리게 가고 B가 A 기준계에 있는 시계를 보더라도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계를 어디에 있는 시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계를 실어 놓는 거예요. 똑같은 시계를 실어 놓으면 자, 각자 자기 기준계에 있는 시계의 주기는 똑같아요. 근데 다른 기준계에 있는 시계는 움직이는 시계는 시계가 더 느리게 갑니다. 시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보는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기준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빛시계를 이용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가정입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시계가 이쪽으로 가는 속도는 얼마냐면 V예요. 이쪽으로 가는 속도. 그래서 이쪽으로는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A 기준계가 B 기준계에 대해서 상대 속도 움직이는 속도예요. 일로 가는 빛의 속도는 C입니다. C. 그러면 이 시계의 주기를 TB라고 하면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전체 주기의 절반이죠. 2분의 TB예요. 그래서 이 거리는 얼마냐면 광속으로 2분의 TB만큼 갔어요. 2분의 TB만큼.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얼마냐면 V라는 속도로 2분의 TB만큼 갔어요. 요 거리는 L 그대로예요. L 그대로. 여기서부터 우리 T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하면 좋겠어요? 요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V하고서 2분의 TB의 제곱 더하기 L제곱은 C하고서 2분의 TB의 제곱.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지.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은 요놈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TB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TB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될까? TB에서 풀면 요놈을 이쪽으로 갖고 가면 보자. 2분의 TB의 제곱 하고서 뭘 뽑냐면 여기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잘 뽑았죠? 는 L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이놈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C제곱으로 또 뽑겠어요. 그래서 2분의 TB의 제곱하고 C제곱 하면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은 L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TB는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이쪽으로 갖고 간 다음에 여기다 2L 나누기 C 하고서 이건 제곱이니까 그대로 됐죠. 이것도 또 나눠야 되는데 나눠서 제곱을 씌우니까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C분의 2L. C분의 2L. 이게 아까 구한 거였지? 이렇게 TA. 그래서 이거는 TA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을 곱한 거죠. 곱한 거. TA하고 TB는 같지가 않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자, TA하고 TB가 뭐예요? 시계인데 TA는 자기 기준계,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빛시계의 주기고 TB는 똑같은 빛시계인데 내가 볼 때 움직이고 있는 시계의 주기입니다. 근데 TB가 어떻게 되냐? TA보다 더 길어지죠. 얼만큼 길어지냐? 요만큼 길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중요한 숫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특별히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이 숫자에다 특별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이냐면 이걸 뭐라고 놓냐면 감마라고 놓습니다.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분의 1 그러는데 이걸 그래서 감마인자 이렇게 감마인자. 감마인자의 단위는 없습니다. 숫자입니다. 숫자. 또 요놈도 또 간단히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베타인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베타인자. 요건 뭐냐면 C분의 V예요. 속도인데 속도를 무엇의 단위로 나타낸 거냐면 광속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속도가 광속의 몇 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속과 같으면 베타는 1이 돼요. 베타는 1이면 V는 C, 베타는 2분의 1이면 V는 2분의 C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베타는 광속을 기준으로 속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마 인자는 간단히 얘기하면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 이렇게 쓰는데 이 감마 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인자입니다. 이 감마 인자가 시계의 주기가 얼마큼 차이 나는가 하는 거 알려주는데 시계의 주기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감마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에 의해서 나느냐? V 때문에 나는데 V는 바로 뭐였어요? A 기준계와 B 기준계 사이의 상대속도지. 상대속도. 그러니까 시계가 움직이는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계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감마인자가 달라지는데 감마인자의 값은 제일 작을 때 얼마일까? 감마인자 값은 제일 작을 때. 이 제일 작을 때는 속도가 0일 때입니다. 이 속도가 0일 때는 얼마? 감마인자 값이 얼마겠어요? 속도가 0, 여기 0 대입하면 감마인자가 얼마 되겠어요? 1 되죠. 그래서 감마인자는 1보다 큽니다. 1일 때는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예요. 이게 보통 경우예요. 감마인자. 근데 1보다 더 크고 어떤 값까지 가질 수 있느냐? 만약에 V가 C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0이 되죠. 그럼 이거 얼마의 값을 간다고 그럽니까? 무한대 값을 간다고 그러지. 무한대보다 작다.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딱 광속으로 움직이면 주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주기가 무한대다라고 하는 거죠. 시계의 주기가 무한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 간다는 거죠. 일로. 시계가 정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가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시계가 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감마인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를 알려주는 인자인데 그래서 감마인자가 작으면 상대성 이론 생각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좋은 근사식이 되는 거예요. 감마가 어느 정도 커야지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커야지 속도가 얼마래야 어느 정도 크냐. 우리 보통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 음속. 음속은 뭐예요? 초속 340m. 이 초속 340m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감마인자가 얼마가 되냐면 감마인자가 0.0000000 8자짜리인가 9자짜리에서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엄청 빠른 음속으로 달리더라도 상대성 이론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타나도 눈꽃만큼 나타날지 말지죠. 어느 정도 해야지 되냐? 적어도 상대성 이론에 비견하게 상대성 이론의 10%, 광속의 10%, 광속의 20% 뭐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광속이 가까워지면 효과가 어떻게 돼? 굉장히 이 그림 어떻게 했냐면 여기 V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이렇게 작다가 그 다음에 커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 효과가 여기 광속이 C예요. C일 때는 무한대가 되니 엄청 커지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 효과가 속도가 클 때는 엄청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BC로부터 우리 뭘 알았어요? 일단 뭘 알았어요? 그렇게 신주처럼 모셨던 시간이란 항상 똑같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 사고실험으로 보여줬어요. 사고실험. 그러니까 시간이란 상대적으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시계를 보니까 이랬는데 그러면 시계에서 이거 이러고 끝나는가? 시계 끝나는가? 자,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시간을 이 빛시계라고 하는 사고 실험으로부터 우리 서로 다른 관성계가 있으면 그 시계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A 기준계에서 B 기준계를 보면 B 기준계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았어요. 자, 상대성 이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관찰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시계라고 하더라도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 그러냐?
우리 진짜 그러냐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905년에 지금 BC게 제안했는데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사고 실험으로 한 거지. 이 사고 실험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아, 확인하기 힘들어요. 뭔가 확인해야지 되겠어요. 확인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겠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0분 쉰 다음에 우리 그 얘기 해보도록 합시다.